XSFM입니다. PODERA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새싹당 공차는 포기하지 않는 바른 선택을 응원합니다. 새싹당 공차. 여름이 갔을 때 들으면 좋은 휴가철에 좋게 된 사연 이야기입니다. 네. 네. 휴가철에 좋게 된 사연은 많지만 이번에 선정되신 분은 조유정 씨라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는 여름이 정말 다가버린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뉴스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네네. 예, 여름옷 집어넣지 말라고 하긴 합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쳐서 한가하니 이번 여름 휴가 때 좋게 된 일을 한번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번 여름 휴가는 큰 마음 먹고 하와이를 다녀왔습니다. 네. 정말 즐거웠지만 한편으로는 스펙타클하게 좋게 된 일들이 많았습니다. 크고 작은 좋게 된 일들 중에 뭘 쓸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일 고생한 일이 낫겠다 싶어 그날 일에 대해 써봅니다. 네. 여행 중반을 넘어선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섬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케알라케쿠아만? 이게 뭐예요? 네. 뭐 그렇게 뭐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곳에 가기로 했습니다. 네. 돌고래가 수시로 출몰해서 운이 좋으면 함께 수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이드북의 문구에 낚여서 네. 꼭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그 알실에서 만날 수 있는 각 지역별 환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이드북 믿지 마라. 네. 예. 나를 믿어라. 그렇죠. 그곳에 가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비싼 투어비를 내고 보트에 올라 1일 투어를 가는 것. 네. 두 번째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카약을 타고 가는 것. 네. 세 번째는 카약만 빌려서 알아서 가는 것. 네. 네 번째는 수영해서 가는 법이 네.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싼 투어비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사연의 특성상 네. 첫 번째를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거 비싼 다 투어비를 이렇게 내고 안전하게 하셨으면 네. 사연을 쓰지 않으셨겠죠. 그리고 이런 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죠. 그럼 막 $60 이래요. 별로 비싸지 않고. 네. 네. 할만하다. 네. 나중에 구조되려고 했을 때 썼을 돈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네. 벌금 내고 911 오고 캐나다에서 미국에 못 가고 그렇죠. 이래 보면 네. 당연히 순차적으로 빡셈의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번째는 수영해서 가는 법이니까요. 네. 우리는 평소 체력은 상위권, 지랄력도 꽤 상위권이라고 자부했지만 그래도 4번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3번을 택했습니다. 4번을 택했어도 또 사연을 못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맞아요. 그건 그래요. 최악의 선택을 한 것들이 꼭 경험이 남아서 사연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최악은 아니다. 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헛발질을 하는 것이죠. 그곳에 가기로 한 날 아침 날씨도 좋고 돌고래를 만날 기대에 부풀어 우리는 신나서 카약샵으로 향했습니다. 네. 도착해서 만난 카약샵의 직원은 우리에게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으로 너댓 시간 정도면 다녀온다. 네. 그런데 이 지역은 보호구역이라서 법적으로 카약을 해변 어느 곳에도 정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로 노를 저어 포인트까지 간 뒤 카약을 잡고 다니면서 스노클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와이가 배경인 영화 보면은 종종 봤던 것 같아요. 네. 배를 붙잡고 스노클링하는. 근데 그게 안 빡세다고요? 너다섯 시간이? 그러게요. 수영을 할 수 있고 체력에 자신이 있으면 가라! 고 하면서 가면 정말 좋다. 그리고 해볼만은 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남편과 저는 잠깐 고민을 하다가 네. 남들이 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헬게이트 오픈 마인드로 고고고를 외친 뒤 네네. 사고가 나도 우리 책임이라는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네. 차에 카약을 얹은 뒤 해변으로 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약이 배우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긴 한가 보죠. 네. 하루만 배우면 가긴 간다고 하죠. 네. 그냥 앉아서 저으면 돼요. 뒤집히지 않나요? 안 그럴걸요. 아니 카약은 이제 뒤집히면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아 진짜요? 그건 뒤집힌 거죠. 어? 그건 그냥 뒤집힌 거잖아요. 그런가요? 뒤집히면 다시 그냥 영영 뒤집혀 있죠. 또. 예. 저 카약은 뒤집혀 있는데 나 밑에 사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물속에 뿌리 내린 식물처럼요. 그렇죠. 수생식물이라고 그러죠. 죽어가고 있죠. 구해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자. 카약샵에서 알려준 장소로 가니 차에서 카약을 해변까지 내려주고 팁을 받는 덩치 큰 아저씨들이 우리를 반겨줬습니다. 네. 카약을 내리고 차를 다시 입구 쪽으로 빼서 주차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이 우리를 붙잡고 버니언트리가 보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랜드마크를 꼭 기억하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아,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뭔가 복선에 해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합니다. 네. 확실한 건 이분이 살아서 사연을 쓰고 있다는 것 뿐이죠. 네. 네. 반얀트리가 보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 부분이 안 들었다는 네, 거죠. 못 알아들었다. 버니언트리가 보였으면 넌 이미 죽은 거야.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되면 우리한테 연락도 하지 모든 말고 것을 포기하고 돌아와라라든지. 동의사에 쌓였었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긴 말 중에서 이분이 기억한 건 세 단어밖에 없는 거네요. 바니안트리, 랜드마크, 리멤버. 보이면 되졌다. 뭐 등등등의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네. 네. 아, 사실 그때 둘 다 놀 생각에 흥분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네. 그저 오케이를 외치면서 다 알아들은 척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너무 뻔히 다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돌아오는 일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1초도 생각지 않은 거죠. 네. 어쨌든 우리는 카약에 올라탔고 노를 저어서 가보니 가야 할 곳은 생각보다 가까웠습니다. 네. 자만에 빠진 우리는 이런 난이도로 우리를 겁줬단 말인가 하며 얘들은 너무 안전해 과민해 라는 말을 짓거리면서 낄낄댔습니다. 네. 표현이 적절해지고 있죠. 짓거리며 낄낄댔다. 네. 물론 몇 시간 뒤에 그 말을 한 입을 꼬매버리고 싶었지요. 네. 그곳은 전면에 산이 병풍처럼 있고 넓은 만이 형성되어 있는데 해변 가까운 곳으로 가면 산호초가 빽빽하게 들어차서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네. 상상컨대 되게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만이라는 거는 이렇게 진짜 네. 뭐 깊어 보이지도 않을 거고. 사실 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어디든 될 수는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보고 있으면. 만 안쪽으로는 조류가 심하지 않아서 카약을 잡고 스노클링을 하기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한참 물고기 구경도 하고 잠수도 하고 놀았지만 슬프게도 그날 돌고래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 네. 한참을 놀다가 투어를 왔던 배들도 다시 돌아가는 것 같고 카약 타고 나온 사람들도 적어지고 네. 배도 고프고 해서 우리도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남편이 하와이 여행을 가서 매우 집중한 것이 하나 있으니 아 이건 날짜를 잘 보셔야겠네요. 요즘 네. 다녀오셨다. 네네. 그건 바로 포켓몬 고입니다. 네. 네. 공포영화 그렇다면- 죽는 사람은 뭘 하고 있다고요? 예. 딴 짓을 하고. AR을 하고요. 네. 카약에 올라타서 앉았는데 네. 남편이 바다 위에서 하면 레어템이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저보고 노를 저으라고 시키고선 자기는 포켓몬고를 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 방수팩에 넣어가지고 가셨겠네요. 당연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살짝 어이없었지만 저는 상황이 웃기고 마음은 여유롭고 해서 너그러이 그러라고 하고 네. 노를 저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며 뱃놀이를 즐겼습니다. 돌고래야 왜 안 오니 이러기도 하고 나중에 제 땡땡폰에 이 부분이 동영상으로 10분가량 찍혔더군요. 잘못 눌러줬었나 봅니다. 유작이 될 뻔했어요. 블레어 위치 속편을 찍을 뻔했습니다. 네. 아 이러다가 이제 뒤집어지면 콧물을 줄줄 흘리며 그때 잘못했던 것 같다. 네. 그 뭐죠? 적외선 촬영하면서 이렇게 네. 해변에서 떠나올 때를 반대로 생각해서 돌아가는데 우리 기억에는 직진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에는 네. 네. 리멤버. 직진을 하다가 작은 코너를 돌면 그곳이 있다. 라고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직진으로 가서 코너를 돌려고 보니 그 지점은 암초가 많이 있었고 게다가 파도가 심한 곳이라서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네. 남편은 포켓몬고를 중단하고 함께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는 크게 돌자고 했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무대뽀라서 암초 사이를 뚫고 가자고 했고 뱃사람. 일단 여기도 약간 신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야, 아니 무슨 경포대 이런 데만 가도요. 2m 앞에서 잘 놀고 있는 것 같은 저 사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어허. 일단 그렇게 가보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암초는 생각보다 높았고 파도도 생각보다 세서 이 지역에서 카약은 3번이나 전복되어 파도에 떠내려가는 카약을 온몸으로 겨우 잡았습니다. 그거 봐요. 뒤집혀. 예. 네. 바로 직전에 모든 짐을 정리하고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네. 가방에는 여권, 지갑, 차키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짐도 짐이지만 엄청 큰 카약을 잡고 파도 속에서 휩쓸려 다닐 때 암초에 부딪히기도 했는데 네네. 어디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곳이 생기지 않은 것도 정말 운이 좋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글을 문단에서 보는 거에 비해서 이 부분 사실 상당히 짧게 축약이 돼 있거든요. 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사실 잘 기억을 못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그죠. 되게 모든 게 빨리 일어나서. 그죠. 암초 있는 대로 결국 뚫고 갔는데 슉슉 해갖고 어쨌든 뭐가 떨어지고 지금 아직 시작을 한 거죠. 네. 지금 막. 네. 그때 해변에서 한 남자가
우리가 정신없이 헤매는 걸 봤는지 그렇죠. 손을 흔들면서 해변으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살았구나 생각을 하면서 해변으로 카약을 밀고 갔습니다. 해변에 정박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은 코너를 돌아야 한다는 제 말을 듣더니 더 크게 돌아야 된다. 파도가 없는 쪽으로 나가서 바닷물이 시커멓게 보이는 지점까지 가야 파도에 안 휩쓸릴 거다. 그렇게까지 나간 뒤에 돌아라. 라고 웃으면서 매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미 이때 약간 탈진된 상태였지만 정박해서는 무슨 수가 생기지 않는 상황이니까 네. 다시 배에 올라타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대로 정말 크게 빙 눌러서 파도가 치는 구역을 빠져나온 뒤 코너를 돌았습니다. 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을뚱살뚱 코너를 돌았는데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뭔가 기억 속의 것과 사뭇 달랐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때부터 진짜 공포스러워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남편은 이번에는 저 앞에 멀리 보이는 먼 곳까지 더 가서 돌아야 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자, 이런 단어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억에는 주장하기 예. 물어 가야 된다. 네. 아무래도 그건 왔을 때의 거리감을 떠올려 봤을 때 2배 이상 먼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네. 알 수 있어요. 아직도 남편과 아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집에 돌아온 뒤에도 그렇죠. 일단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서 한참을 더 갔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생각난 것이 방수팩 속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구글 맵을 켜고 우리가 대체 어디쯤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네. 손이 젖어서 화면 인식이 안 되는 걸 애써 말려서 지도를 겨우 켰습니다. 네. 지도를 들고 남편에게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는 것을 설득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우리가 방금 지나온 코너의 파도 구역 사이에는 출발했던 지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네. 자, 신기루입니다. 자, 노를 젓는데 온몸에 전기가 오듯이 저릿저릿한 감각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같은 몸 동작을 많이 하면 전기 오르잖아요. 네네. 그 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까 그 암초 사이에서 배 뒤집히고 가면서 체력을 상당히 많이 소진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게요. 물이 위험한 게 진짜 생각보다 체력이 급격하게 소진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쥐가 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뭐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풀장 들어가서 별거 안 하고 잠깐 놀았단 말이에요. 네. 살 빠져 있어요. 엄청 피곤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배가 3번이나 뒤집혔다 그러는데 뒤집힌 것도 뒤집힌 건데 왜 우리 노는 데 쓰는 공호보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바람 이렇게 넣어서 타는 거. 네. 그 배 위에 올라가는 것도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 다시 올라가는 게 되게 힘들죠. 맞아요. 그쵸? 네. 혼미해져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예전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다가 머리를 크게 다쳐서 평형기관이 손상된 사람이라 네. 배를 타면 극심한 멀미를 합니다. 자, 뭘 의심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가 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깨달으면 어떡하죠? 범인은 사연을 쓰신 분이죠? 신랑은 살아있습니까? 수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나는 이렇게 되는 사연인 거예요. 오호, 자. 남편은 멀미와 체력 저하로 맛이 가고 있고 네.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바다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시간은 이미 3시가 넘었습니다. 네네. 아무것도 안 먹고 노젓고 수영하고 다시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기 시작한 지 5시간이 훌쩍 넘은 것이지요. 이거 트라이애슬론 한 수준입니다. 이러면은요. 정말 몸이 극도로 힘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네. 제가 마라톤 풀코스도 몇 차례 완주해보고 어휴. 장기 산행도 해보고 네. 철인 3종경도 해봤지만 실제로 해보신 분이군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좀 위험하다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대단한 분들이셨네요. 모르죠. 남편이 하셨다는 뜻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편분은 평형기관 손상된 분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원래 스포츠 레저 도중에 사망사고는 베테랑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네. 해봤지만 이런 신체적 고통은 이런 신체적 고통은 정말 처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남편이 다독여서 회복하고 괜히 자켓에 달린 호루라기도 힘껏 불어봤지만 네.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다시 파도 구역을 돌아갈 엄두는 나지 않고 그 앞에서 몇 번을 다시 왕복을 하다가 바닷가 앞에 집이 있는 해변이 눈에 띄었고 어찌됐든 나는 일단 무태 올라가야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노를 저었습니다. 네. 얼마나 깨끗한지 바닥이 다 보이는데 해변에서 쉬고 있던 거북이 한 마리가 파도에 밀려 엄청난 속도로 오는 우리 카약을 보고 화들짝 놀라 도망갔습니다. 네. 일단 카약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는데 집에서 아줌마 한 분이나 내려오시는 게 아닙니까? 저는 평소에는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아무한테나 말을 걸거나 필요한 무엇을 요청하는 걸 잘 못합니다. 보통은 힘들어도 그냥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앞뒤 잴 상황이 아닌지라 아줌마에게 뛰어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저기 길을 잃었어요. 네. 라고 하니 아줌마 왈. 어머 그랬구나. 그런데 네가 처음은 아니란다. 네. 네. 번역인데 이쪽은 존대 저쪽은 반말하고 있죠. 네. 이것은 마음가짐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아 왜냐하면 신은 반말하거든요. 근데 네가 처음은 아니란다 이런 말 참 안 심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선지자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네가 처음은 아니란다. 나중에 알고 보니 1년에 한두 번 이런 일이 있답니다. 이 아주머니 집의 위치가 약간 그 헨젤과 그레텔의 길을 잃으면 만나면 과자집 같은 그죠? 네, 그런 플레이스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작가가 거기에 놓지 않은 이상 놓을 이유가 없는 위치. 네. 길을 잃으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는 위치. 아, 혹시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데려다 줄게. 5만 원. 그렇죠. 약간 이런 상태인가요? $200. 네. 네. 아줌마는 어디서 왔는지 설명을 들으시더니 우리가 너무 많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설마 한국에서 왔다는 소리 하지 않았죠? 2명은 너무 많다. 가약으로? 우리 기억 속의 코너는 매우 작은 코너라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 불필요하게 파도구역에서 삽질하고 그 너머까지 온 거였죠. 그래서 아줌마는 저에게 다시 크게 돌아서 온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다시 나가면 살아서 육지를 못 밟을 것 같은 위기감에 네. 아줌마에게 매달렸습니다. 저 너무 지쳐서 못 가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줌마는 제 몰골을 보더니 잠시 고민하시다가 자신의 픽업 트럭에 카약을 싣고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구세주를 만난 거였습니다. 네. 번역투가 반말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죠. 네. 물이 찬 카약은 둘이 들기에 엄청 무거웠고 아줌마네 집 앞은 산호덩어리가 엄청 많이 쌓여서 그 무거운 걸 들고 이동하기에는 매우 좋지 않았지만 네네. 그 정도 고행은 그날 한 것 중에 매우 하급이라 우리 둘은 즐거운 마음으로 카약을 날랐습니다. 네네. 아줌마는 쫄딱 젖은 제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청소소를 들고 자리를 떨어주기도 했습니다. 네. 물 안 마셔도 되겠니? 라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렌탈샵에 전화해서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항의 전화를 해야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보통 이제 극존칭이 나오죠? 네. 당신께서 보통 그 시간에 집에 없는데 너는 정말 럭키하다고도 하시고 네.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를 안심시켜 주시려고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구체적으로 위치를 알려주지도 못해서 아줌마의 추측으로 주차된 차를 겨우 찾고 아줌마는 차에 카약을 올리는 것까지 도와주고서야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의 은인인 캐서린 아줌마는 네. 친절이야말로 진정한 선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5시에 문 닫는 가게에 15분 전에 도착해서 카약을 반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살아있음의 쾌감에 도취되어 무엇을 해도 즐겁고 너무 행복하기만 했던 날이었습니다. 네. 다시 생각해봐도 이렇게 살아서 요파씨의 사연을 보낼 수 있어 참 좋네요. 갑자기 썰렁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이 상당히 그 캐서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보니까 네. 큰 반성 없이 끝난 그렇죠. 네. 이게 구해주면 이게 문제예요. 다음에 어디 다른 데 가서 네. 또 노 저으면 그쵸. 일단 안 되죠. 신랑분의 건강 상태 때문에. 네. 그렇지만 또 신랑은 포켓몬을 하고.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좀 더 고생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이 신랑분은 평형기관이 손상돼서 배를 타면 멀미를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포켓몬고를 켜봐야겠다. 그렇습니다. 라는 일념이 있으셨던 거네요. 또. 그래서 저는 지금 조효정 씨가 본심을 숨기고 있다. 아. 남편이 살았다. 데밋! 이런. 너무 많이 왔다라는 것도. 저는 안승준 군의 지적이 가장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예. 아니, 구애는 줘야죠, 누가. 그럼요. 그렇지만, 혼은 많이 났어야 된다. 네. 예, 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직접 하는 거 뭐 어디 여행지 가서 하실 때. 지금 어떤 포인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었구나라는 것을, 전혀, 고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예. 아직도 캐서린 짱이야, 이러면서. 하와이에 가면 캐서린 아줌마가 있는데, 반말을 하셔. 이러면서 기억을 편집해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여행지 가면 겁나지 않나요? 아니, 혼자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혼자 안 하게 되지 않나요? 저도 그런 편인 것 같은데, 워낙 또 체력에 자신이 있으셨고, 철인 3조까지 하신 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 카약을 타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 코스일 수도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하와이 원주민일 수도 있지만요. 네. 이게 투어 상품이죠. 네. 그러니까 원래 상품은 보트를 타고 가는 건데, 혹은 카약을 타도 인솔자가 있거나 가이드가 아니, 있거나 옵션 주면은 카약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런 투어겠죠. 네. 근데 제 생각에 그 중에
가장 싼 거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처음 아니 그리고 그 네 번째 수영해서 가는 거는 보통 인간들은 후보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4-5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냥 웃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날씨를 알려주는 돌, 젖어 있으면 비옴, 뭐 이렇게 쓰는 것처럼. 2분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농담으로 던져본 거였는데 결국은 제일 괴로운 선택을 한 건 것 같아요. 네. 네. 여행 가면 가급적 아기처럼 스스로를 생각하는 게 좋겠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저만 너무 겁이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뭐 보니까요. 각자의 어떤 능력에 따라서 선택하는 게 맞는데 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못 알아들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런 거 안전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다시 짚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 그렇습니다. 라는 그리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니콜라스 씨를 만나면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정감이 간다고. 안 됩니다. 네, 아무튼 2인칭 조심하시고요. 네, 살아 돌아와서 사연을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네. 광고를 듣고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